난 그럼 재수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실기 대회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강한 부산 사투리로 말을 해버린 거야. 우리 아빠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우리 딸이 정말 합격한 거 맞아요? 보이스피싱 아니죠? 안녕, 모두 반가워. 안녕. 우리 이제 다 같이 모였으니까 입시 시절 얘기해 볼 건데 모두 다 입시 전형이 다양할 것 같은데 각자 어떤 전형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선택했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볼까? 그러면 나 먼저 해볼게. 나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 현재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입학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진로와 연관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생활을 했었고 성적도 상승 곡선을 그렸어서 정량평가 방식보다는 정상평가 방식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어.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은 자기가 원하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탐구를 한 학생에게, 그리고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나처럼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한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어. 엄청 적극적이었네. 나도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어. 나는 내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교과와 관련된 많은 서적들을 읽었었어.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학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이라는 인재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어. 아 진짜? 확신이 진짜 멋지다. 그리고 나는 전공이나 탐구와 관련된 활동보다 교내의 다양한 진로, 동아리, 청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전공이나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것보다 다양한 역량을 고루 평가하는 CAU 융합형 전형에 더 알맞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어. 그랬었구나.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특히 내가 지원했던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과목에서 습득했던 지식과 본인의 작문력, 독해력을 가지고 제시문에서 논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 후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답안을 구성하고 기술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정시 전형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출 자신이 있어서 논술 전형을 선택했던 것 같아. 내가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교과 성적이 고루 좋았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다는 거야. 혹시나 수능을 예상만큼 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선택이었지. 나는 실기 경력도 오래됐고 수능 점수도 항상 안정적으로 나와서 수능 실기형 전형을 선택했어. 중앙대 디자인과 수능 실기형 전형은 수능 점수도 어느 정도 보는 학교에 속하거든? 하지만 중앙대 미래는 실기 점수로 수능 점수를 이겨서 합격하는 사례가 많아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균형 있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들어보니까 다들 준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재밌게 5글자로 땡땡땡땡땡 이렇게 말해볼까? 좋아. 재밌겠다. 그럼 먼저 한번 해줄래? 그래, 그러면 나 먼저 해보면 나는 한 놈만 했다. 근데 그게 난 바로 영어였어. 왜냐하면 나는 영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과 수업도 당연히 열심히 들었지만 영어와 관련된 활동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 원래 관심이 가면 더 많이 하게 되잖아? 영어 과목 멘토링이나 영자 신문 동아리, 그리고 영미문학탐구, 국제문화탐구 같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 영자 신문 분석 방과 활동 같은 것도 했었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진짜 영친자 같긴 한데 나는 영미문화나 문학 역사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되게 전략적이었다. 확신이 진짜 멋있다.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구나. 고마워. 나는 할 건 다 했다. 사실 비실기랑 실기 다 준비했던 학생이었는데 다 실기 전형만 합격했어. 그래서 고교 활동에서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창체 활동, 방과 후 미술 수업 등 할 수 있는 거 다 나름 했었던 것 같아. 와 진짜 할 건 다 했네. 부지런하다. 대단한데? 그러면 서연이는? 나는 관심사 다양. 나는 학교 생활할 때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자연이공 주제 탐구 대회에 참여하였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도 정말 많이 읽었어. 그리고 나는 동아리로는 도서부 동아리를 했었는데 책을 정말 좋아했고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서부 동아리에 활동한 것 같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로 활동 시간 동안 3년 내내 법 또는 범죄와 관련한 주제를 자율학습을 하고 후에 발표도 하였어. 그 외에는 교과 시간에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학습하여서 발표를 진행하였어. 난 그럼 재수를 했다? 다들 이미 아나 모르겠어.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암튼 난 그래서 수험생 시절에 수능 점수를 높이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고 인강이나 자습, 강의할 거 없이 무식하게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 그럼 논술은 어떻게 준비했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 논술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시험을 쳤었어.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하루에 매일 2편 정도씩 완성된 글을 쓰면서 중앙대학교에 적절한 양식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가이드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었고 그게 큰 도움이 됐었어. 나도 쭉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활동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해졌어. 예비 중앙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나는 자연이공 주제 탐구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당시에 개정된 고교 교육과정에 그리고 대학교에서 추구하던 문이과 융합형 인재를 위한 역량과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면접에서 내가 사회과학 대학이잖아.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가 주류로 하는 자연과학의 실험 방법을 미리 접했다는 점을 어필하였어. 나는 영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동아리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영어 영문학과에서 배우는 영어학, 영문학, 실용 영어 모두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수업을 들으면서 탐구했던 내용을 지금 대학에 와서 더 깊이 배우고 있기도 하거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과 수능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약간 어설프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논술은 논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능 전에는 수능에 집중하고 수능 이후에 논술에 집중한 일주일을 보냈던 게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본인이 겪었거나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거나 조금 황당했던 입시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볼까? 나는 다른 학교 얘기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보는 비대면 면접이었는데 면접이 5분 만에 끝났어. 5분이면 진짜 짧긴 하다. 난 더 떨릴 것 같아. 면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도 면접 때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했었거든. Live in truth, live for justice. 근데 내가 그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강한 부산 사투리로 말을 해버린 거야. 궁금한데 한번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궁금해. 보여줘. 보여줘. 내가 서울에 2년을 살아서 살짝 약해지긴 했는데 당시에 막 Live in truth, live for justice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면접관 두 분의 종소리를 봤었던 기억이 있어. 미대는 실기시험을 보잖아.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되는데 수험장에서 붓을 안 챙겨 들고 간 거는 전쟁터에서 칼을 안 두고 간 거랑 비슷하거든? 그럼 혹시 너도 그런 적 있어? 나는 다행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보통 물통을 있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 나는 대학 실기 시험 때는 안 그러고 실기 대회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휴지통 뒤져서 페트병 찾아가지고 감독관님한테 가위 빌려서 잘라서 쓴 적이 있어. 심장이 너무 쫄깃한데? 그래도 빠른 대처했다. 그래도 순발력이 좋았네. 나는 입시썰이라기보다는 합격설에 가깝기는 한데 나는 추가 합격 소식을 전화로 들었었거든. 근데 당시에 나는 수능이 끝난 입시생의 특권이지 오후까지 늦게 잠을 좀 자고 있었고 우리 엄마는 일을 하나 바쁜 상태였고 아빠는 광고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못 받았어. 그래도 나중에는 엄마가 전화를 다행히 받아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들었을 때 되게 얼떨떨 했는데 우리 아빠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 왔던 데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우리 딸이 정말 합격한 거 맞아요? 저희 딸 공부 하나도 안 했다 그랬는데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죠? 이랬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전형이 다양하니까 입시설도 되게 다양하다. 그럼 각자 입시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 한번 얘기해볼까? 난 교과서 같은 식상한 답변일지 몰라도 나는 모든 교과목의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
매번 직전 학기보다 높은 성적을 받자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어. 그리고 면접장에 가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했던 것?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면접 지각설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내가 면접 보러 가는 해당 학교의 학교 홍보대사 분들이 만든 면접 보사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홍보 영상, 네이버 거리뷰 등을 보면서 미리 이동 경로를 모두 파악해서 출발했던 것 같아. 혹시 너 제이야? 나 제이야. 난 항상 미술용품 다 챙겼는지 확인했었고 물통도 여러 개씩 챙겼었고 붓 같은 경우 새붓은 계속 손에 익혀 쓰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시험 당일이 다가온다? 근데 내 붓이 상했다? 그럼 얼른 화방으로 가서 새붓 구입해서 손에 사용 익숙하게끔 해서 챙겨갔었고 물감 여분도 챙겨갔었고 시험 당일날에는 연필 깎는 시간조차 아까우니까 깎은 연필 여러 개 챙겨가곤 했어. 실기는 진짜 장비빨도 중요한 것 같아. 실기니까 아무래도 챙기는 것도 진짜 많다. 그날 컨디션도 진짜 중요할 것 같고. 맞아. 실기 미술 시험이 한 4-5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시험 당일에 무조건 편한 옷 입었었고 배정받은 자리에 가서 이것은 내가 항상 그림 그리던 자리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나는 사소할 수 있는 건데 난 평소에 좀 두꺼운 볼펜이랑 두꺼운 샤프심을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논술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두꺼운 샤프심을 써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긴장을 하니까 손에 땀이 막 나잖아.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답안이 다 번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볼 때는 평소에 쓰던 B 샤프심을 버리고 HB로 갈아타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시험을 봤던 것 같아. 이제 각자 고충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재미있는 입시썰이지만 이제 후배분들에게는 아닐 거잖아. 이제 각자 같은 과에 입학하게 될 후배들과 같은 전형으로 입학할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 근데 아직 눈에 보이는 후배님들이 아니다 보니까 반말로 하기 조금 그런데 존댓말로 해도 될까?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가장 먼저 참고했는데요. 면접을 준비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앙이 분들도 면접을 준비하실 때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요. 이때 저의 모습을 실제 제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제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려 했던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면접은 늘 떨리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자신을 믿고 차근차근 자신감 있게 말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저는 학교 생활을 정말 후회 없이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놀라는 의미는 아니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수업, 발표, 동아리 등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 생활 기록부도 풍부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커져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자신을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지원할 때 경쟁률을 보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과 특기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나와 잘 맞는 모집 단위와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입시 기간 동안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믿으면서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미대 입시생들의 경우 재수생 혹은 장수생이 꽤 많거든요. 미대 입시 결과는 진짜 끝까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은 배신 안 한다는 말이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도 실력이다라는 그 말의 주인공이 여러분에게 있다 생각하시고 지치지 말고 내가 처음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열정을 되새기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모든 미대 입시생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수많은 그림을 연습해가지고 시험장에 도착해서 정해진 내 5시간 동안 단 한 장의 그림이 대학의 합부를 결정짓잖아요. 이게 쉽진 않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많은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논술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수능에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지원하시는 수험생 분들께도 저도 정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지만 수능에는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논술 전형 지원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듣거나 경험했던 입시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예비 중앙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소감 재미있게 중앙대 삼행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럼 제가 오늘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중깡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면 절대 앙대요. 대, 대학생이 되어 우리 또 만나요!